여기 투자자만 8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인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거라 믿었던 이 사업, 그런데 아주 작은 곤충 때문에 한순간에 파산해버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나요? 인류는 과연 언제부터 모기와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모기를 잡기 위해 뿌리고 피우는 모기약, 과연 안전할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밌는 이야기 메디슨 X 히스토리,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여름이 되면 불청객이 있죠. 바로 모기입니다. 역사상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을 조사를 해보면 사자, 늑대, 살모사, 조스 이런 것들을 제치고 모기가 1등을 차지한다고 해요. 매년 7억 명이 이 모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또 1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죽여라. 지금까지 모기와 싸우기 위해 수많은 모기약들과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메디슨 X 히스토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모기약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죠. 아주 먼 고대 인류는 이 모기를 쫓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주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로 모기를 쫓았다고 합니다. 또 많이 쓰이던 식물이 이 피레스럼 데이지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벌레를 물리친다는 뜻의 제충국이 있는데요. 기원전 천년경 중국인들은 이 꽃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퇴치제와 살충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제충국에는 유래한 성분들을 이 피레스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천연 성분들을 기초로 여러 가지 합성 물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모기 관련 제품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뿌리는 모기약, 훈증기, 매트약, 피우는 모기약, 이런 이제 모기약들의 유효 성분들을 보면은 프탈트린, 알레트린, 퍼메트린 같이 트린으로 끝나는 성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이 다 제충국에서 유래한 합성 물질들을 말하죠. 이 피레스린은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흘려보내면 가전기기가 방전되어 버리는 것 같이 곤충의 몸에 이 신경 신호를 많이 방출시켜서 곤충을 결국 마비시켜 죽이게 되는 작용을 합니다. 천연 성분에서 아무래도 유래되다 보니까 다른 살충제 성분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역시 과도한 사용은 인체에 좋지 않겠죠. 구토, 어지러움증, 재채기 같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한 사용은 피해 주셔야 하고, 사용 후에도 이 좀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 주셔야 해요. 미국 건축 역사상 위대한 건축물을 꼽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백악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링컨 기념관. 하지만 파나마 운하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소유권이 파나마 국가에게 넘어갔지만 미국이 완성한 이 거대한 운하는 미국 건축 역사상 손꼽히는 역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작한 국가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였습니다. 그것도 운하 건설의 베테랑인 인물이 공사를 주도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1869년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대성공을 거두자 그는 이 자신감에 차서 새로운 운하를 구상하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려 했던 그 리셉스가 이번에는 신대륙에서 운하 건설에 도전을 한다. 만약 이 운하가 건설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무려 80만 명의 투자자가 그에게 투자를 하고 리셉스는 덕분에 1881년 파나마에서 공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8년 만에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나마는 열대우림이 많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죠. 게다가 비도 많이 와가지고 한번 비가 오면은 이 8개월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기도 했대요. 곳곳에 이제 진흙과 물 웅덩이가 많이 생기는 이런 환경들은 이 모기들한테는 굉장히 천국과 같았죠. 당시 파나마 운하 공사 지역에는 그래서 3가지 병이 있었다고 해요. 황열병, 말라리아,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였죠. 황열병과 말라리아는 모두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었고요. 당시에 걸리면 50%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리셉스가 공사를 시작하고 무려 2만 2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보상금과 인건비 그리고 병원비로 사업비가 빠져나갔고 결국 리셉스의 건설 회사는 파산하고 맙니다.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당연히 이 사업에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프랑스의 실패 이후 미국이 4천만 달러를 들여서 이 운하 굴착권을 삽니다. 당시 미국에는 이 윌리엄 고르가스라는 의사가 운하 건설 지역의 의료 책임자로 파견이 되는데요. 그는 이 모기가 황열병과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파나마 운하 건설 지역에 와서 했던 일이 뭐였냐? 웅덩이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허름하고 낙후된 노동자 숙소를 완전 현대식 시설로 싹 바꾸고 유충이 못 살도록 물 웅덩이에다가는 기름을 뿌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살충제도 가져왔는데 그 양이 미국이 1년 동안 쓰는 살충제 양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파나마 운하는 1914년 8월 15일 운하를 완성하게 되죠. 이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고 처음 운하를 지난 배가 뭐였냐면 바로 고르가스 의사가 노를 지어서 가는 작은 카누였다고 해요. 모기를 퇴치한 공로로 역사적으로 첫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영광을 누린 거죠. 2021년 서울대 수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1위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였고요. 2위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습니다.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이들이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살충제 사용 반대 운동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세계를 바꾼 책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책에서 주로 이 등장하는 살충제가 바로 디클로로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줄여서 DDT라 불리던 살충제였습니다. 1939년 스위스 화학자 폴 밀러라는 사람이 이 DDT라는 합성 화학물이 곤충을 죽이는데 아주 효과적임을 발견하죠. 이 DDT 사용 덕분에 모기가 전염시키는 말라리아가 크게 줄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DDT로 1억 명에 달하는 인명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DDT의 효과를 발견한 폴 밀러는 그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가 DDT의 이런 기적을 찬양할 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레이첼 카슨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과도한 살충제 사용으로 곤충이 죽으면 그 곤충을 먹이로 삼던 새들이 다 죽고 봄이 되어도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이 올 거야.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이 책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살충제 제약회사랑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이 책을 까기 위해 안티 마케팅에만 25만 달러, 즉 하나 3억 원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뭔 책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까는 거지? 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미국 정부는 1973년부터 이 DDT 사용을 금지하였고요. 여러 나라들이 따라서 DDT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DDT 사용을 금지를 하자마자 줄어들었던 말라리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모기가 극심한 몇몇 국가들은 모기 퇴치를 위해서 DDT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지금까지 모기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모기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인류가 뗄 수 없는 악연인 것 같아요. 살충제의 사용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또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걸 보면서 과연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밌는 이야기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